반갑습니다. 복지 콕콕입니다. 개평교재의 핵심 문제풀이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1번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는 노년기의 신체적 특징은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면역력을 찾아내셔야 하죠. 면역력이 떨어지면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정답 3번 면역 기능의 저하입니다. 2번 대상자가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적 부조는 최저 생활 그리고 공적 부조라는 낱말이 나오면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적 부조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밖에 없습니다. 정답 2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3번 시설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 입소 계약 단계의 권리로 옳은 것은 지난 영상에서는 입소 전 단계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입소 계약 단계네요. 시설과 계약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시설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와 자기 스스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계약 단계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식사는 언제 어디서 하는지 또 목욕 도움은 얼마나 제공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고 시설 규칙은 무엇이 있고 반대로 시설 생활에서 제한받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충분히 받고 괜찮다고 싶으면 입소 결정을 스스로 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입소 계약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될 권리입니다. 5번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지난 영상에서처럼 입소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요. 2번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 또 개별화된 서비스,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등은 생활 단계에서 지켜져야 하는 그러한 권리이고요. 그래서 입소 계약 단계에서는 1번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입소 계약 단계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4번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보험급여의 수급 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 아니죠. 산재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서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장애 혹은 사망 이냐에 따라서 유효기간은 3년 혹은 5년입니다. 2.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산재는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해도 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재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지급되는 돈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채용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내어야 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보험처럼 따로 돈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3번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이 산재보험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활급여는 절대로 양도나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쳐서 아프거나 사망해서 주는 것이 산재보험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라고 주는 생활급여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도나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4.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죠? 퇴직과 상관이 없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요. 5.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정답이네요. 5번 소화효소를 분비하여 섭취한 음식을 잘게 부수어서
적당한 속도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기능을 하는 소화기관은 소화기계 문제이네요. 소화기계는 음식이 들어오는 입에서 시작해서 찌꺼기가 신체 밖으로 배출되는 항문으로 끝나는 긴 관으로 구강, 인두, 또 식도, 위, 소장 및 대장을 포함하는데요. 이 중 주머니 모양으로 생긴 것으로 소화 효소를 분비하여 섭취한 음식을 잘게 부수어 적당한 속도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기관은 바로 위입니다. 소화 효소 생산이 감소하면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지고요. 이 소화 기능이 저하가 되면 가스가 차고 변비나 설사 또 구토 등이 생기기도 하죠. 정답 4번 위입니다. 6번 치매 대상자의 돌봄에 있어 지켜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자신의 건강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하지 못한다. 맞는 말이죠. 2. 건강에 대해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 당연하고요. 3. 존중받아야 하는 노인으로 대해야 한다. 역시 맞는 말이고요. 4. 조그마한 일까지도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 아니죠. 치매 대상자를 돌볼 때는 혼자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부족한 부분만 도와드려야 합니다. 조그마한 일까지도 옆에서 도와주면 폐용증후군이라고 해서 남아있는 기능들을 영원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5. 급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여러 사고들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 조그마한 일까지도 옆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7번. 노인 대상자에게 운동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1. 폐 조직의 탄력성 증가 아니죠? 감소되고요. 2. 자극에 대한 반응 역시 감소입니다. 3.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 정답이네요. 우울이나 외로움 같은 심리적인 상태가 운동을 하러 나가지 않게 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4. 활동에 대한 즐거운 마음 아니죠. 낙상의 두려움으로 활동을 꺼리게 되고요. 5.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 감소하죠. 정답 3번.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상태입니다. 8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중 바람직한 태도로 옳은 것은 1. 잦은 헛기침 2. 너무 긴 침묵 3. 팔짱 끼기 4. 하품 재채기 5. 눈맞춤 그냥 이번 문제는 바로 나오죠. 5번 눈맞춤입니다. 9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항상 나오는 문제네요.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활동 입증, 또 표준화, 책임성, 연속성, 또 질 높은 서비스, 가족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와 정보 공유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면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의 자세로 옳은 것은 1. 턱을 치켜드는 자세가 살해 방지에 좋은 것 아니죠? 턱을 치켜들면 살해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고 턱은 당겨야 살해 방지에 좋습니다. 2.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의자 높이가 좋다. 정답이네요. 3. 발끝이 바닥에 닿는 의자 높이, 발끝이 아니라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하고요. 4. 의자의 가장자리에 걸터 앉는 자세 아니죠. 의자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으면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자에 앉을 때는 안쪽 깊숙이 앉게 합니다. 5. 식탁 높이는 대상자의 허리 위치 아니죠. 가슴과 배꼽 사이에 식탁의 윗부분이 오도록 조절을 합니다. 정답 2번.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의자 높이가 좋다입니다. 11번. 신체 활동 지원에 있어서 식사를 제공할 때의 자세로 옳은 것은 조금 전 풀어본 문제와 비슷하네요. 1번.
휠체어에 앉을 때는 휠체어를 식탁에 가까이 붙이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붙여야 하죠. 2번,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의 높이에 오게 한다. 정답이고요. 3. 대상자는 식탁 위에 발꿈치를 올리지 않도록 하는 것 아니죠? 올려야지 편안한 자세가 됩니다. 4. 음식을 먹는 경우 대상자의 턱을 똑바로 세워주는 것 아니죠? 턱은 당겨주라고 했고요. 5. 의자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 하죠. 그래서 정답 2번. 의자에 앉았을 때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가슴과 배꼽 사이에 오도록 합니다. 12번 노인 대상자의 식사 관리 시 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에너지 요구량 증가 아니죠. 젊은이들보다 덜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 요구량은 감소하고요. 2. 소화 능력 증가 역시 감소입니다. 3. 침 분비 감소 정답이네요. 침 분비도 역시 감소해서 씹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간 국물이 있거나 또 재료가 촉촉하도록 조리해서 드려야 합니다. 4. 감각 기능 퇴화하죠. 증가가 아니고 퇴화이고요. 5. 식용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이 외에 식사 관리 시 변화에는 저작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답 3번 침 분비 감소입니다. 13번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법 중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공감이죠. 공감인데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의 비언어적 행동은 공감하고 있다는 좋은 표현입니다. 정답 2번 공감입니다. 14번 임종의 적응 단계 중 분노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임종 적응 단계는 처음에는 부정, 그 다음에 분노, 또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 이 분노는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종종 자신의 감정을 반항과 또 화로 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라든가 혹은 왜 지금이야 등과 같은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끌려고 하죠. 이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 비현실적인 믿음은 부정 단계에서 일어나고요. 또 삶이 조금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라는 것은 타협 단계, 상황을 체념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 이 수용 단계이고요.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우울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답 1번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관심을 끈다가 되겠습니다. 15번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감염의 6가지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것은 감염의 6가지 연결고리는 노인이나 영유아 같은 민감한 대상자, 그리고 입, 코, 눈, 피부 상처와 같은 침입구, 또 직접이나 간접 접촉에 의한 전파 방법, 몸속의 것들을 기침이나 신체의 분비물을 통해서 배출하는 탈출구, 또 사람, 동물, 음식과 같은 저장소, 마지막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와 같은 미생물 등이 있습니다. 정답 1번 침입구입니다. 이상 2025년 개평교재 모의고사 5번째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